안녕하세요. 오므라이스 잼잼의 조경규입니다. 오늘은 267화 만둣국 만드는 과정을 같이 볼 예정인데요. 시작은 이렇게 평범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시작을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만화를 만드는 과정을 같이 한번 볼 생각입니다. 우선은 제가 만둣국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요. 이 똑같은 만둣국, 평양면역의 만둣국을 여러 각도에서 찍은 다른 사진들을 가지고 가장 예쁜 만두들만을 모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단 말풍선 그리는 것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말풍선은 물론 일단 대사가 연필선으로는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요즘은 많은 작가분들이 말풍선을 따로 레이어를 만들어서 그리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그냥 하나의 그림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통으로. 그래서 크면 좀 큰 대로, 작으면 좀 작은 대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말풍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말풍선의 모양도 처음에 제가 오므라이스 잼잼을 할 때도 그랬지만 이 만화만의 말풍선을 따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풍선을 보시면 이렇게 아주 얇은 선으로 되어 있죠. 그 선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말을 가리키는 방향도 다 선으로 되어 있고요. 목소리가 작은 말 같은 경우는 저렇게 점선으로 점점점점 찍어서 하기도 하고요. 말풍선을 그리는 단계는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인물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이나 배경을 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말풍선을 넣으면 꽉 차는 느낌이 좀 나죠. 자, 이제는 컴퓨터로 이제 파일들을 불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칠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너무 색칠을 잘했었죠. 그래서 약간 좀 보시기에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음식을 제외한 나머지 그림들은 실은 굉장히 대충 칠합니다. 아주 뭐랄까 빨리 하는 거죠. 좀 밖으로 삐져나올 수도 있고 안으로 파고들 수도 있고 조금 이상하게 돼도 좀 그러려니 넘어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일부러 삐져나오게 만들기도 합니다. 너무 선을 따라서 그리는 거는 이 만화랑 좀 안 어울린다 싶은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 만화를 그렸을 때 나이가 한 30대 중반쯤 됐을 텐데요. 제가 워낙에 이 만화를 평생 그릴 생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이가 한 60, 70이 됐을 때도 손이 떨려서 잘 안 그려질 때까지를 염두에 두고 그림에 전혀 기복이 없도록 생각을 했기 때문에 30대에 너무 혈기왕성할 때 너무 열심히 칠하고 그러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내가 왜 저렇게 했나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까지는 굉장히 그 결정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물들을 먼저 색칠을 쭉 합니다. 그리고 수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죠. 예를 들어 아내의 다리가 좀 길게 연장을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또 딸아이의 체크무늬 남방 같은 경우도 마우스로 이제 색칠을 쭉쭉 합니다. 저 옆에서 자꾸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손은 이제 은영인데요. 이제 은영이가 보면서 색깔이 괜찮은지 아니면 바지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바지 색깔을 좀 옆에서 같이 맞추기도 하고요. 집안의 그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은영이가 아무래도 가장 적극적으로 리뷰도 하고 의견도 내고 또 제가 뭔가 궁금하거나 막힐 때 같이 대화 상태도 되고 이날은 은영이가 옆에서 이제 CD를 저희가 그 컴퓨터로 mp3를 만들었는데 은영이가 가장 요즘 좋아하는 CD들 중 모아놓은 거죠. 시간을 훅 넘어서 그러니까 인물 그림을 다 칠하고 또 음식 그림까지 다 칠한 상태에서 웹툰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같이 볼까 합니다. 저는 늘 종이에 인쇄하는 책 형태가 가장 최종의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작업을 다 CMYK로 작업을 합니다. CMYK라고 하면 그 인쇄상에서 색깔을 말하는데요. 인쇄할 때 색이랑 그냥 모니터상의 웹툰이나 인터넷이나 색깔 체계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인쇄할 때는 그 인쇄 잉크 4가지 색에 어떻게 배합이 되는지를 늘 머리에 생각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죠. 그렇게 작업된 색깔을 웹으로 옮기면서 이제 RGB로 바꾸는 과정이죠. 바꿔진 거를 웹툰은 이제 키일 때란 이 스크롤 형식의 파일이기 때문에
저는 저 A4 용지에 되어 있는 작업들을 하나하나 뜯어다가 스크롤에 하나하나 놓습니다. 여러분이 1화부터 쭉 보셨던 어떤 형태의 이런 길다란 그림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음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메인 컷은 이렇게 크게 꽉 찰 수 있게 하고요. 제가 그린 A4 용지의 그림 자체도 나중에 책으로 낼 때는 그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책도 웹툰처럼 칸을 다 그 디자이너님께서 편집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A4 용지를 꽉 채우지 않고 어떨 때는 그 칸이 들쑥날쑥하기도 해요. 어떨 때는 막 순서가 막 뒤죽박죽일 때도 있고요. 그 예전 뭐 뒤쪽에 있는 파일에서 파일을 가져올 때도 있고 어떤 컷은 그래서 막상 이렇게 웹툰 파일을 만들 때는 저도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저 텍스트 파일에 제가 대사 쳐놓은 부분들을 보면서 다시 나열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들을 쭉 세로로 나열하면 일단 이미지 작업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미리 이제 쳐둔 저 대사들을 맞춤법 검사를 합니다. 다음 맞춤법 검사기에서 맞춤법 검사를 하고 있죠. 요즘에는 대사는 일단 그 연필선을 지우기 전에 대사를 다 타이핑을 치죠. 종이를 보면서. 예전에 한 번은 진짜 타이핑을 치기 전에 까먹고 그냥 다 지우개를 지워버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어차피 제가 쓴 거니까 네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막상 그림을 보면서도 이때 내가 무슨 대사를 썼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이 있죠. 그럼 막 이렇게 햇빛에 비춰보기도 하고 하지만 뭐 지워진 글씨는 이미 사라졌고 참담한 마음에 며칠 후에 좀 마음이 좀 수그러지면 다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다시 만드는 거죠. 뭐 어떨 땐 또 잘 나올 때도 있고 잘 못 나올 때도 있지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웹툰 형식으로 이미지 나열이 다 됐으면 그 다음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사를 복사해서 붙이는 거죠. 그림이 다 완성된 다음에 이 웹툰으로 변환하는 작업도 그래도 결국 한 화당 하루 정도는 잡아야 되는 작업입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원본 파일은 원본 파일대로 두고 이제 웹툰 파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칸에 글씨들이 다 대충 맞춰서 맞는지, 예를 들어 글씨가 너무 넘친다 그러면 대사를 그때그때 바꿀 때도 있고, 아니면 좀 모자른다 싶으면 조금 더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림이 칸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그림의 칸을 좀 늘릴 수도 있고요. 그 위치를 다 이렇게 잡은 다음에 글을 복사한 다음에 이제 글을 이미지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칸에 맞게 하나하나 이동을 시켜줍니다. 하다 보면 맞춤법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틀린 단어들이 있죠. 맨날 틀리는 그런 어떤 특정 단어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적해 주시면 또 다시 수정을 해서 올리기도 하고 그러죠. 일단 이렇게 작업된 웹툰 파일은 가장 먼저 이제 아내가 먼저 봐줍니다. 뭐 내용은 좋은지, 물론 뭐 늘 칭찬을 아끼지 않지만 또 뭐 틀린 맞춤법은 없는지 정말 고맙게 잘 봐주죠.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되면 PSD로 작업된 파일들을, 여기서는 이제 맨 첫 번째 레이어에는 이제 그림이 있고 그 위에는 이제 글씨가 있는 거죠. 이걸 이제 JPG 형식으로 다시 이제 저장을 해줍니다. JPG 형식의 파일을 여러분이 직접 보시게 되는 파일이죠. 요즘 뭐 용량이 대략 한 화당 10개 남짓한 파일이 만들어지는데요. 평균적으로 어떨 때는 뭐 8개일 때도 있고, 예전에 초반부의 만화들은 정말 짧았어요. 페이지 수로도 한 6페이지 정도 됐기 때문에 JPG도 한 6개 정도 되는데, 요즘에 이제 보통 한 10개 정도에, 많을 때는 뭐 12개, 13개까지 나가기도 하니까, 물론 여러분이 보실 때는 그냥 하나의 파일처럼 쭉 이어져 있겠지만 뭐 내용상으로 나눠진 건 아니고 그냥 종이 한 장당 한 개의 파일 정도로 이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JPG로 저장된 파일은 마지막으로 다 이제 칸이 간격이나 잘 조절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아랫부분 같은 경우는 잘라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 이제 최종적으로 불러온 다음에 총점검을 하는 거죠. 음식 그림 같은 경우는 이 CMYK를 그대로 RGB로 가지고 오면 색깔이 약간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럼 RGB에서 이제 저 세츄레이션을 조금 높이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선명하고 생생한, 아주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먹음직한 색깔로 이제 바뀝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약간 좀 환해지는 느낌이죠. 화사하니.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대표적인 이미지를, 데뷔 이미지
이제 아이콘으로 만드는 작업도 제가 직접 하는데요. 뭐 이번화 같은 경우는 뭐를 할까 이래저래 고민을 하다가 만두를 만드는 모양으로 했네요. 뭐 어떨 때는 인물이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음식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아이콘은 20K를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크기를 잘 정해서 저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블러하게 처리된 것은 미리 보기용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만들어주고, 여기까지 되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끝난 거고요. 이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다음 웹툰 툴로 들어가서 이제 준비된 파일들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타이핑을 치고 아이콘 이미지를 올리고 그 다음에 원고 이미지들을 쭉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원고들이 잘 붙여졌나 한번 쭉 확인하고요. 이렇게 모든 확인을 마친 후에 이제 전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쫙 만화가 이제 올라가는 것이고, 또 뭐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긴 화면에서 만화를 쭉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좀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재미나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